분위기의 방향성이 살짝 바뀐 거는 반갑게는 느껴지는데 여전히 참 밋밋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 때문에 상황이 참 재미가 없죠. 지금 해외 유명 분석가들 리포트 발행하는 사람들도 한 1, 2주 정도 리포트 발행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상황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투자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런 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시뻘갰었던 게 지금 그래도 녹색으로 전환이 된 게 반갑기는 한데, 과연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지루함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역사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인데 되게 재밌죠?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337일 동안 바닥을 찍고, 그리고 1065일 동안 엄청난 반등과 함께 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334일 동안 바닥을 확인하고, 또 다시 1066일 동안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334일 정도에 요때 그랬고 요때 그랬고 이제도 그럴 것 같다 라는 과거의 패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트 시즌이죠. 도미넌스가 쫙 빠져주면서 바닥을 칠 때, 이때가 이제 알트 시즌이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시즌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쭉 펼쳐져 왔기 때문에 바닥 찍고, 현물 가격 바닥 찍고 고점까지 찍어가면서 지금 도미넌스도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빠지면 1년 가까이 도미넌스 약세가 이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새롭게 한 번 더 만들어내더라도 알트 시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죠. 연말 4분기가 진행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해를 넘기게 될 것인가. 기대하기에는 대선 이후에 11월까지는 비트코인이 고점 만들어주고 12월에 엄청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언저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살짝 어리버리 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 시즌으로 상황이 샥 자연스럽게 이동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짙게 깔려 있는데,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기는 오는 것 같다.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딱 우리 같은 개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대장급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빼고 한 상위 10개 정도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180 근처까지 갔다가 이번에 $158까지 하루 전에 바닥 찍고 다시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0까지 어느덧 또 올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158에서 $180 근처 찍고 $165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170 위로 올라선 상황. 주간 상승률로는 7%가 조금 넘는데, 나름 솔라나 덩치의 크기에서 지금같이 약간 그 모호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흐름 나와줬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에 이더리움이 조금 밋밋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늘 그렇죠. 약간 시세가 어지러울 땐 죽었다, 끝났다, 그러다 또 반등하면 지금이다, 들어가야 된다, 더 간다. 그래서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항상 멘탈이 약한 개미들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더 간다 이럴 때 들어가서 물리고, 바닥이다 그럴 때 던져서 손실 보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이제 곧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이 솔라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 흐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메이저들이 끌어주면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컴 샤크가 딱 비슷한 얘기를 해요. 솔라나 일간 차트인데 나는 솔라나를 10달러에 매수하라는 트윗보다 170달러에 매수하라는 걸 더 많이 봤다. 무리를 따라가는 건 편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좀 전에 그 멘트와 맥락적으로 똑같은 얘기죠. 이 퍼드에 올라타면서 더 간다 환호하고 그때는 사실 이미 투자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화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게 조금만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벌써 1년이 아니라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이제. 작년 초에 인컴 샤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솔라나 10달러 밑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죠. 솔라나 10달러 이제 더 밑으로 깨진다고. 그런데 2022년 11월이죠. FTX와 함께 정말 10달러 밑으로 빠졌던 솔라나가 작년 1년을 거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다들 이런 걸 기대하지만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언젠가 또 고점 만들고 또 한번 이렇게 약세장 국면으로 갈 때 이거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약세장 국면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솔라나 200달러 돌파하면 그때 엄청 달라붙을 겁니다, 사람들. 근데 그 즈음에서 조정 한번 또 빡세게 오겠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겁나가지고 패닉셀을 하고,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알트들을 한번 때려 맞았는데, 이 급락 원인 가운데 하나가 테더였잖아요. 테더가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테더 CEO가 그런 적 없다, 이런 거 보도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진짜 오래된 루머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데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바로 조금 그래도 악재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명백한 허위다. 한번 지금 이게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음모론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뭔가 큰 손들이 움직여서 롱을 한번 청산시키고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바닥 한번 만들고 그렇게 또 반등하게 시키는, 그렇게 또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들의 진짜 플랜은 뭘까, 또 어떤 액션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에는 하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루머라는 게 테더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걸 통해서 나름의 어떤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뭐 거기까지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테더에 대한 퍼드는 항상 나왔는데, 테더에 대한 퍼드가 나왔을 때는 대체로 바닥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도 테더 퍼드 나왔을 때 바닥이었어, 급반등 나왔지. 이때도 어리버리 치다가 급반등 나왔고, 테더 퍼드 나왔다 하면 급반등. 이번에 테더 퍼드 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 사이클 패턴이 또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퍼드적인 패턴에서도 조금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반등, 거기다가 테더 퍼드가 나온 뒤부터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을 보면 막 200%대가 나왔으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뭐 200%대 바라지도 않는다, 한 10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엄청난 숫자를 한번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가 참 이게 워낙 크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폴리마켓 상황을 뭔가 상수로 놓고 바라보기에는
사실 조금 현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라고 하긴 어렵고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거의 뭐 동률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로 판가름이 안 되고 상원에서 부통령 뽑고 하원에서 대통령 뽑는 막 그런 상황까지 200년 만에 처음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팽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힐러리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힐러리가 뭐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선거인단에서 뒤집혔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국 여론조사는 지금 팽팽한데 선거인단 가게 되면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을 보일 가능성, 뭐 이런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근데 판은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밋밋한 흐름이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뒤가 시장이 어떤 모습 보일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미국 대선 참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미국 대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맞이하게 될 프로젝트 리플 빼놓을 수 없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또 리플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소송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주 동안 벌어진 거는 SEC가 항소 요지서 C폼 왜 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왜 항소를 했는지를 보니까 다 시덥지 않은 메이저가 지금 빠져 있죠. XRP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하는 거예요. 2차 시장 판매 이거를 방조했다라는 혐의, 직원들한테 XRP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 이런 약간 격가지들이 지금 항소 요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 되게 우습죠. 우습다 보니까 리플 CEO로도 이 양반도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 규제 관련해서 변호사 경력이 30년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핵심은 빼먹었는데 SEC가 별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가 더 굉장히 큰 어떤 무기를 들고 항소심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풀어서 하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까가 되게 재밌는데, 사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분석한 멘트 중에 이게 저는 되게 계속 머릿속에 좀 잔상으로 남더라고요. 리플의 공정통지 방어, 이 페어 노티스, 이게 부활했다. 이 방어는 리플이 SEC로부터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번 항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 리플 소송 시작됐을 때 리플 측이 얘기했던 게, 아니 우리는 공정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SEC의 어떤 공정통지 페어 노티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공정통지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면은 소송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소송이 성립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기각 사유로서 리플 측이 주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특히 SEC 당시 위원으로부터 오히려 XRP는 증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멘트까지 들었다, 이렇게 주장이 됐었던 건데, 이게 지금 부활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통해서 여차하면 기각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재밌는 건 이거예요. 지금 SEC가 주요 요약본을 제출하는 기한을 내년 1월 5일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5일,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1월 15일? 이건 지금 대선 결과 보겠다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또 맥락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SEC도 뭔가 정상은 아니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항소 요지를 보나 이렇게 지금 스케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나 뭔가 이렇게 날카롭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트럼프는 임기 첫날 갠슬러 해임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SEC도 지금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게리 갠슬러가 약간 얘도 지금 힘들어. 이 갠슬러 아저씨도 지금 힘들어.
이번에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캐롤라인 아줌마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신 해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인이어, 귀에 꼽는 이 인이어 플러그로 손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멘트가 뭐였냐면 캐롤라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귀로 인이어로 손이 가는 장면이 손을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갠슬러도 지금 힘들구나. 저 양반도 사실 보통 멘탈이 아니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지. 완전 무슨 시정자 배 쌈마이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도 쭈꾸미 대가리라고 조롱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한때 그래도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업계에 이 선구자, 선도자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 건데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완전히 그냥 개차반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트럼프는 임기 첫날 해임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갠슬러의 든든한 백업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렌은 존 디튼한테 엄청 지금 까이고 있고 진짜 존 디튼과 엘리자베스 워렌의 상원 선거 결과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존 디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백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선거 결과도 궁금하고 그래서 가장 조금 난처한 인물이 지금 갠슬러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대접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블룸버그도 갠슬러가 얼마나 이제 좀 만만하게 느껴지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갠슬러로 하여금 약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시세 밋밋한데 XRP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고 소송 자체가 뭐 기각이 된다라던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한다라던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3개월 차트예요. XRP 3개월 차트가 뭐 14달러까지 단방에 몇 달 안에 갈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참 지금 상황은 일단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확실성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 잘 가져서 한번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제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스탁머니 리잘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년 동안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했다. 개별 알트들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률을 능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전 사이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모든 알트들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로운 코인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는 계속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로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언급을 했던 게 알트들 바라보실 때 실물자산 토큰 RWA 이슈와 AI 테마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혁신 기술을 가진 새로운 코인들. 뭐 시장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비껴나갈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올드 멤버들이 올드 멤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 올드 멤버들은 상관없는데 이도저도 아닌 올드들 있잖아요. 올드 가이들. 그런 코인들은 사실 별로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오히려 요번 알트 시즌이 오면 이런 테마가 확실한 종목들이 어떤 알트 시즌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왕 선택할 거면 시대적인 트렌드와 맞물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탁머니 리잘드 이런 멘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느껴졌고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번 시즌 알트 시즌이 취소된 것일까? 아니다.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돌파 한번 나오면 이후로 꽤나 거친 움직임 나올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 선거 끝나야 되고 비트코인 흐름 봐야 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엄청 빡셀걸?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 그런 멘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는 지금 비트코인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퍼드 집어쳐라. 비트코인은 지금 4년 주기 사이클 여전히 트랙 위에서 예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뭐 26만 달러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궁금하죠.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지,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엄청 사뭇 많이 다를 텐데 지금은 많이들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3월부터 계속 약간 밋밋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개미 털기죠. 그런 과정인 건데 이걸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견뎌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조바심에 던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니까. 다만 사이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은 던질 때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인 거죠. 특히나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별점이 있잖아요.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블랙록이 지금 등판을 했고, 블랙록이 깃발 꽂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기관 진입 가속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고 있는 게 이 기울기 엄청나죠. 물론 기울기가 초반 대비는 좀 낮아졌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 개수가 4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69억 달러 이상이 지금 규모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시장은 좀 밋밋하고 아직은 열흘 정도 우리가 또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너무 차트에 매이지 마시고 계절 또 잘 즐기시면서 재충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